초등학생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돼지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사고 처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복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서도 교육지원청마다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은 5가지예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런데 교육지원청마다 이제 소위원회가 있고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심의하는 위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몇 해 전이기는 하지만 이제 언어폭력하고 따돌림 사건에서 부모위원이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 뭐 때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말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긴 하죠. 그런데 피해 학생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학교폭력의 기준이 다르고 또 남아를 키우는지 여아를 키우는지에 따라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결과적으로 그 사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다 가해자 처벌을 받기는 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돼지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사고 처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한 학생이 뭐 거북이처럼 느리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분을 받은 중학생도 있었고요. 이 사건의 공통점은 선생님들이 이거 뭐 간단한 사건이니까 1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안심시킨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기부에 기재되는 센 처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행동에 비해서 좀 상당히 과한 처분으로 보이긴 했어요.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제가 처음부터 사건에 좀 개입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도 가해 학생들이 잘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처분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하고 비교하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할 때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가해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또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나 학폭위 장에서도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중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받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세상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죠. 재판을 받더라도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가 한 학교폭력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잘 해주겠지. 가서 뭐 반성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겠지. 아니면 처벌 안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자녀의 인생에서 좀 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은 자녀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수위는 부모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